당신의 마음에 귀 기울입니다. 너와 나의 공감 이야기 공감복지 라디오. 네, 시간 있는 클래식. 오늘은 시집 내 마음 여기에 수필집 시인이라는 이름이 아름다운 설미희, 동화집에는 바다와 소년 등을 출간한 설미희 시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설미희 시인은 2009년 대한민국 장애인 문학상 대상, 2022년 구상 소떼문학상을 수상을 하셨고요. 대한민국 장애인 문학상 심사위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체험 공모전 심사위원 등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먼저 설미희 시인의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친밀한 타인 설미희. 눈을 떴다. 온 우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몸만 둥둥 떠 있다. 유일하게 감각이 살아있는 이 잔인한 귀도 눈을 뜬다. 지금은 남의 손이 아니면 소변조차도 뽑아낼 수 없는 몸뚱아리. 알람 소리에 감정 없는 기계적인 메마른 손길이 아랫도리에 관을 꽂는다. 바우처 카드 720시간. 늙은 여자가 친절하게 바코드를 찍는다. 연명을 위해 얼마의 돈이 필요해서 소변줄을 꽂아주고 있을까? 집안 가득 소변줄을 타고 아직 살아있다는 존재의 냄새가 난다. 네, 설미희 시인의 친밀한 타인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설미희 시인을 만나볼 텐데요. 먼저 설미희 시인의 시를 소개하는 데 도움을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맹문재 시인이신데요. 맹문재 시인은 현재 장애와 문학학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안양대 국문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감복지 라디오에서 서성년 시인, 고명숙 시인, 최명숙 시인에 이어 네 번째로 설미희 시인의 시를 소개하게 되어서 감사해요. 방금 제가 낭송한 설미희 시인의 작품 친밀한 타인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낭송해 주신 작품은 설미희 시인이 2022년 구상 소떼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에요. 이 작품의 미덕은 화자가 이연에서 나타냈듯이 남의 손 아니면 소변조차 뽑아낼 수 없는 몸뚱아리를 가졌다고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보여준 용기예요. 화자의 그와 같은 면은 3년에서 알람 소리에 감정 없는 기계적인 메마른 손길이 아랫도리에 관을 꽂는다라고 표현한 데서도 볼 수 있네요. 네, 그 교수님 설명을 들으면서 작품을 제가 다시 한번 눈으로 이렇게 훑어봤는데요.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연에서 바우처 카드 720시간, 늙은 여자가 친절하게 바코드를 찍는다라거나 또 오연에서 연명을 위해 얼마의 돈이 필요해서 소변줄을 꽂아주고 있을까라는 데에서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작품의 화자가 바우처 카드를
찍는 늙은 여자를 바라보며 얼마의 돈이 필요해서 소변줄을 꽂아 주고 있을까라는 속마음을 드러내는 데서 여실하죠. 화자는 활동 지원사와의 관계가 일종의 계약 관계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활동 지원사는 화자의 소변도 받고 목욕도 시키는 등 서로 친밀한 관계죠. 그렇지만 활동 지원사는 그와 같은 일을 직업적으로 하기에 엄연히 화자와는 타인의 관계이지요. 그렇지만 화자는 그 상황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고마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의 작품의 제목이 친밀한 타인이죠. 설명을 듣고 보니 좀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작품의 마지막 연에서 집안 가득 소변줄을 타고 아직 살아있다라는 그 존재의 냄새가 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로 읽어야 할까요? 네, 화자의 몸에 끼운 소변줄이 작동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요. 지린내가 나는 장면을 비유적으로 또는 의미적으로 자기 존재의 냄새를 맡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포기가 아니라 아직 살아보지 못한 희망을 꾹꾹 채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보면 설미 시인의 시쓰기는 단순한 취미나 재능의 표현이 아니라 생을 영위하고자 하는 절박한 바람이면서 그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감수하고 실천하고 있기에 감동을 주고 있네요. 교수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시가 더 의미 있게 다가오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느껴지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훌륭한 시를 쓰신 우리 설미 시인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셔야죠. 시인의 소개에 앞서 위에서 살펴본 작품 친밀한 타인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드리고 싶네요. 이 작품의 내용은 설미 시인 본인의 경우가 아니라 시인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할 때 오토바이 사고로 중도 장애인이 된 이용자를 상담하면서 그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쓴 작품이라고 시인이라는 이름이 아름다운 설미희라는 책에서 밝히고 있네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설미 시인에 대해서 좀 자세한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도서출판 소대에서는 장애인 중에서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누구 시리즈를 간행하고 있는데요. 설미 시인은 19번째로 선정되었습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린 시인이라는 이름이 아름다운 설미희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에는 설미 시인이 몇 년 출생인지는 나오지 않아 알 수 없는데 태어난 곳은 경남 사천시 늑도라는 섬이에요. 시인은 5살이 될 때까지 걷지 못하고 손가락도 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6살이 되던 해에 방 안에 있는 줄을 잡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뒤 누구보다도 기뻐하신 할아버지의 보살핌으로 다리에 힘이 생겨 잘 넘어지기는 했지만 좋아졌어요. 엄마는 그러한 막내딸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풍문으로 들은 좋다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침을 맞고 지압을 받는 등 치료에 전념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설미 시인은 47살까지 섬에서 바다와 언니, 오빠와 함께 행복하게 자라났어요. 네. 그러면은 그 섬에 초등학교가 있었나요? 어떻게 초등학교를 다니신 건가요? 네, 그 섬에 초등학교가 있었고요. 8살 제 나이에 입학을 했습니다.
학교 생활도 그럭저럭 잘 적응했어요. 그런데 그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가 섬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로 이사를 하셨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한 달 만에 전학을 한 것이에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 시인의 오빠가 학업을 중단하고 먼저 서울에 올라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기에 섬에서는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돼서 어머니는 그와 같은 결정을 하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전학 통지서를 들고 마포에 있는 학교에 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설미 아이를 보고 체구가 작고 장애가 심하니 몸이 좀 더 커지고 장애가 좋아지면 재입학을 하라고 입학을 거부해서 학교에 갈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중단이 된 상태가 되었는데 정말 안 됐네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게 학교에 못 가게 돼서 집에서 지낸 지 3년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설미 시인이 11살이 되던 해에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부임하셨어요. 그 교장 선생님은 설미 이 아이를 보고 체구가 작다거나 장애가 심하다는 말씀을 하지 않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학교에 조심히 잘 다니렴 하고 입학을 허락해 주셨어요. 참으로 고마운 분이죠. 그러게요. 정말 고마운 분이네요. 그럼 우리 설미 씨는 학교 생활을 잘 적응을 해서 잘했어요? 네, 장애인 아이로서 학교 생활이 만만하지는 않았지만 배려심이 깊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학교 생활을 잘 적응했고요. 특히 박미숙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큰 의지가 되었어요. 그 친구는 나중에 수녀님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설미 시인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인이 중학교 생활을 소개하지 않아서 잘 알 수 없는데 고등학교 때는 보니까 따뜻한 선생님들을 만나서 소풍도 가고 수학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또 펜팔로 남자친구를 사귀어 보기도 했네요. 그렇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벽이 높아서 취직을 못한 채 집안에서 일을 돌보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오빠와 언니가 결혼하면서 집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조카 돌보는 일도 그 한 가지였어요. 여기에서 쉬어가는 차원에서 설미 시인의 시를 한 편 낭송하면 어떨까요? 네, 네. 그러면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시를 낭송을 해 주실까요? 네, 설미 시인의 고향을 노래한 그 섬에 가고 싶다라는 시를 먼저 소개해 보고 싶네요. 네, 그 섬에 가고 싶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설미희.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곳, 통통 배를 타고 물보라를 일으키며 살았던 그곳. 어머니는 따가운 가을 햇살 맞으며 부둣가에 앉아 구멍난 삶 엮느라 여념이 없고, 배고른 어린 자식은 풀필이 불며 구름둥실 떠있는 하늘 위 동그란 뭉게구름 보며 입맛 한번 다시며 웃고, 등대가 있던 어릴 적 뛰어놀았던 그곳, 그 섬에 가고 싶다.
네. 설미 시인의 그 섬에 가고 싶다. 이 시는 설미 시인이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섬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그리워하면서 쓴 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설미 시인이 경남 사천의 늑도에서 자라나다가 낯선 서울로 이사를 했는데 전학 온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아 집안에 갇혀 있어야 했으니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겠어요. 설미 시인이 바다가 아주 많이 보고 싶어서 집에서 한강이 가깝다는 소리를 들어 물어 찾아갔다고 해요. 다리에 힘이 없다 보니 가다가 넘어졌는데 일어나고 또 그렇게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마포대교에 가서 한강을 바라보았다고 해요. 정말 가슴이 아리고 찡하네요. 네. 저도 말씀을 듣고 나니까 뭔가 이렇게 가슴이 그냥 찡한 그런 게 느껴지네요. 그럼 설미 시인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삶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설미 씨는 어느 날 복지관 요리 프로그램에 참석했다가 장애인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부러움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부의 소개로 한 사람을 만나 2005년 결혼을 했고 아들을 낳았어요. 네. 그렇지만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않아 이혼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이 엄마의 아픔을 이해해줘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열심히 써서 대한민국 장애인 문학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장애인 문학상 대상을 받으셨군요. 정말 대단한데요. 네, 그렇죠. 그 아들은 대학도 졸업하고 국방의 의무도 마치고 자립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설미 시인도 문학 활동을 열심히 해서 여러 작품집을 간행했고 문학상도 수상했어요. 시인이 살아오면서 감사한 분들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재활의학과 조정래 교수님, 길상사의 덕현 스님, 장애인 방송작가 아카데미에서 만난 김종헌 시인, 성신성의껏 돌봐주시는 활동보조사 정문선 선생님, 그리고 친정언니 설휘숙과 조카 설진성 등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있네요. 설미 시인에 대한 소개는 시간 관계상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설미 시인의 시 한 편을 더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시를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좋은 작품이 많이 있는데 시인의 삶을 여실하게 반영한 작품을 한 편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거북이 설미희 빠르지 않아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 있는 이 자리도 힘겹게 여기 와 있는 것이며 거북이답게 살아온 것이 아닌가. 어쩌겠는가. 바람도 하늘도 모르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가. 시련 내리는 밤 짧은 목 내밀며 또다시 툴툴 털고 기어보자. 엉금엉금 마지막 그날까지. 네, 설미 시인의 거북이라는 시였습니다. 바람도 하늘도 모르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가.
이 구절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데요. 특히 이제 선생님 신앙송을 들으니까 그 설미 시인의 삶에 대해서 그 시인이 삶을 대하는 그 어떤 다짐과 자세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를 낭송하고 나니까 이솝우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자만하지 않고 성실하게 노력한 느린 거북이가 빠른 토끼를 이긴다는 그런 교훈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목표를 향해 부단하게 나아가는 거북이가 떠오르네요. 정말 장애인으로서 바람도 하늘도 모르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련 내리는 밤 짧은 목 내밀며 또다시 툴툴 털고 기어보자 라고 다짐하는 자세는 참으로 대단하네요.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설미애 시인의 시를 한 편 더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는 제가 좀 낭송을 해볼까 하는데 어떤 시일까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보고 싶은 작품은 시인이 현재의 시쓰기에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작품의 제목은 살아있음에 시를 쓴다예요. 살아있음에 시를 쓴다. 설미희. 아무리 낱글자 깨워보지만 줄줄 이어지지 않는 단어. 무슨 고집인지 밤새 끄적이며 애잔했었던 그리움을 쓸까, 아쉬웠었던 이별을 쓸까, 연글지 못했던 풋사랑을 쓸까. 붉은 불빛과 어두운 창밖 사이에서 연신 도리질만, 이내 까만 줄 그어버리는 의식. 살아있음에 시를 쓴다를 읽어드렸습니다. 이 시 또한 많은 울림을 주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저희 프로그램이 시가 있는 클래식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클래식 한 곡을 선곡을 해주셔야 하는데 어떤 곡을 선곡을 해주실까요? 네, 설미 시인을 위해 어떤 클래식을 추천해 드릴까 생각하다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작곡한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밝고 경쾌하면서도 질서가 있어 마음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골라보았습니다. 설미 네. 시인께서 늘 건강하시고 좋은 시 많이 보여주셔요. 응원합니다. 네, 지난 5월 15일 서울 중구에 있는 모두 미술 공간에서 장애와 문학학회하고 한국장애인 문학협회가 공동 주최한 설미 시 읽고 감상과 비평하기란 행사를 가졌어요. 제가 설미 시인과 대담을 나누었고 시세계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설미 시인을 응원하는 비장애인 시인들이 신앙송, 노래, 악기 연주도 해 주셨어요. 행사에 도움을 주신 방기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 이사장님, 기타 연주와 노래를 불러주신 장우원 시인, 해금 연주를 해주신 박이정 시인, 그리고 시를 낭송해 주신 김은기, 박설희, 양혜연, 이영숙, 정지윤 시인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아주 많은 분들이 빛내주셨나요? 네네. 네. 자, 오늘 우리 설미 시인을 소개하는 데 도움을 주신 우리 맹문재 시인과 함께 했는데요. 우리 맹문재 시인은 현재 장애와 문학학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안양대 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오늘 설미 시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설미 시인을 위해서 클래식 음악을 선곡을 해주셨죠. 맥문제 시인이 선곡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 G장조 바하 작품 번호 1048번 1악장과 2악장, 3악장까지 감상을 하셨습니다. 가넷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을 하셨습니다.